이번 시간에는 노후도 요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노후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도 노후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규정하고 있는 도정법에서는 노후도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요건들 많이 규정하고 있죠. 뭐 세장형, 부정형, 과소필지, 그리고 뭐 접도율, 호수밀도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흔히 배웠던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해서 노후도 요건을 보고 있고요. 재개발은 노후도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위임을 시켜놔서 그 조례에서 어떤 일정 연도가 지나야지만 노후된 건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고 접도율이나 호수밀도, 과소필지를 함께 검토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가로수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노후해야지만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 노후 정도와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그 건물의 노후도가 아닌 사회 기반 시설의 노후도도 같이 보고 있는 게 이런 구도심 개발 관련된 법령들인데요.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 얘기하는 빈집법 그리고 가로수 정비 사업법 그리고 자유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해서는 노후도는 얘기하고 있는데 뭐 세장형, 부정형이라든가 과소필지라든가 호수밀도나 접도율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시작점에 있어서 이런 노후도 요건이 만족이 되면 그러면 개발 사업이 무조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노후도 요건이 만족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어떤 행정청의 새로운 액션이 있어야지만 개발이 되는 거냐를 놓고 봤을 때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은 아주 막 까다로운 요건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인허가권자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만 추진이 될 수가 있는데 소규모 정비 사업은 빈집 정비 사업하고 자유주택 정비 사업을 제외하고는 요건만 맞으면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많은 헷갈려 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빈집법에서 우리가 지금 도정법하고 빈집법을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빈집법에서 얘기하는 사업이 어떤 것도 있는지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어, 빈집 정비 사업이 우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에 자율 그리고 가로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지역이 그런 사업에 해당되느냐인데 얼마 전에 이제 주민설명회가 지금 시도별로 지금 계속 있고 있는데 서울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해당되는 지역이 얼마 전에 발생한 문재인 정권에서 발표했던 뭐였죠?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 그런 지역들을 이제 그런 지역이 뭐냐면 이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도시 활력 증진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가서 느껴보니 주민들은 뭐 거의 오지 않고 업계 관계자분들이 오는데 주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저희 밴드에도 올렸지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우선 국가의 지정 행위가 한번 있어야 되고요. 또는 지정이 안 됐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해지되는 행위들. 여기 보시면 요건이 있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어떤 지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도정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해제가 되거나 뭐 이런 지역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런 지역을 맞추기 쉽지 않은 지역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물건을 찾아서 한다는 건데 뭐 연접 대지에 대해서 뭐 막벽 건축을 허락한다든가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한다든가 뭐 상하수도의 공사를 같이 쓰게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국가의 지정 행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랑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때 그 해당 주민들이 100% 동의해야 된다는 거. 이게 사실 저는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지역 말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은 가로수 정비 사업. 우리가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알죠. 가로수 정비 사업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3분의 2 노후도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여기다가 또 몇 가지 더 요건을 하고 있죠. 그다음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똑같이 노후도 요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도정법에서는 이 법령에서 노후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법령에서 정의 내린 부분들이 다시 시행령에 가면 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시행령에서 다시 지역별 조례로 서울시 조례, 이 지금 서울시 조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로 가면
연수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게 노불량 건축물이고 그 불량 건축물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것이냐, 재개발을 할 것이냐, 재건축은 그런데 그게 안전하지 않냐, 안전하냐를 또 안전진단을 또 다시 보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은 안전진단, 재건축은 안전진단, 재개발은 노도요건, 거기다 더 보태서 세장형 부정, 과소폐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접도율, 호수미터 등을 같이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지정되는 게 아니고 국가가 기본계획이라는 거를 지정해 줘야 되는 건데 소정법에 의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아직 조례가 안 나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노후도 요건에만 해당되면 다른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정법에 의한 사업도 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빈집 정비 사업, 그다음 또 뭐 있죠? 빈집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근데 이 중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 빈집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은 국가가 어떤 특별한 지역으로 또는 재개발 추진되다가 해제되는 지역 이런 지역들에 한정하고 있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어떤 면적 요건과 노도 요건을 만족하면 주민이 제한 형태로 가는 그런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도에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구도심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택지 개발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도심 개발 사업에서 노후도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왜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동안 담고 있었던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은 너무도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 지정이 잘 안 됐는데 소정법은 특히 제가 관심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도에만 해당이 되면 주민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